나를 위한 북타민 언택트 책 처방 직장생활과 자기계발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룸양이신데요. 30대 여성이십니다. 9년 넘게 일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중에 제주에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책들을 통해 용기도 얻고 그간에 수고한 내 자신에게 격려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배우기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에 앞서 희망찬 무지갯빛은 아니지만 햇살이 비추는 그런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여행지 같았던 제주에 살면서 비워내고 새로 채울 준비를 하고 싶어요. 책 처방 기다릴게요 했는데 그래도 참 행복하게 제주살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도 좋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자신에게 도움으로 만드실 분 같아서 저도 기꺼이 좋은 책 한 권 권해보고 싶네요. 다음에 30대 남성이십니다. 감나무님께서는요. 제 고민은 출근하기가 싫은 겁니다. 다니고 싶었던 직장인데 왜 이렇게 놀고 싶고 출근하기가 싫을까요? 하셨습니다. 취업은 하고 싶은데 출근은 하기 싫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겠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가기 싫을까요?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직장인데 내가 맡은 일의 내용 때문인지 그 속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체력 혹은 건강의 문제인지 그렇게 요인들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요인들에 해당되는 게 없다면 다시 이 직장에 다니지 않게 되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 그 대안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좋은 기회니까 이참에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만의 선택이라는 책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만의 선택, 우리 시대 인문학 최고의 마에스트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저자는 박이문 선생님이십니다. 철학자이시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문학가입니다. 1930년에 태어나셔서 서울대 불문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조교수를 역임하던 어느 날 분연히 일어서서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남들은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유학을 간다는데 박이문 선생은 단지 알물 위해서 유학을 가려 하다니 고개가 좀 갸웃해지죠. 그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지에서 30여 년간 그 지적 탐구와 교편 생활을 한 뒤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임합니다. 폭넓고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세대를 불문하고 꾸준한 사랑을 받았고 그의 글에 감명한 이들은 그가 강조한 지적 투명성, 감성적 열정, 도덕적 진실성을 최우선으로 좌우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박이문 선생님의 이 하나만의 선택은 사실은 1978년에 발간된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그 전집의 첫 일권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혼란기에 인문학적 알을 추구한 박이문 선생의 실존적 삶을 드러냄과 동시에 선생의 삶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책을 통해서 박이문 선생은 그러니까 진리를 향한 열정, 그런 세계에 대한 끝없는 지적 호기심, 인간적 어떤 진솔함과 순수성까지도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권위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반박하고 비판하는 그런 덕목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문자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는 글로 또 종교와 윤리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들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통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은 더 윤리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함을 갖춘 아름다운 삶으로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 책 속의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는 다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행복을 바라지 않았다. 모든 것에 대해서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석해지고 싶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리고 투명하기를 원했다. 이화여자대학과 인연을 맺은 지 4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오막살이 집과 얼마 안 되지만 아끼던 책을 팔아버리고 함께 계시던 욜로하신 어머님을 형한테 모시게 하고 30이 넘은 나이에 터무니없는 인생의 도박을 건 것이다. 나는 파리로 다시 떠났다. 입니다. 박이문의 하나만의 선택 외에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이라는 책도 권하고 싶습니다. 고든 리빙스턴이 저자인데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이 이렇게 40여 년간 심리상담가로 사람들의 비밀과 고민에 귀 기울여 왔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삶의 희로애락,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 예리하면서도 신랄한 조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살면서 흔히 부딪히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게 해주는 인생의 지혜를 30가지로 요약한 책입니다. 실제로 두 아들을 잃는 인생의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던 저자는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각자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행복이란 우리 각자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하고 지적인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80%는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순탄하고 안전한 행동만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안정되지만 결코 개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디 알렌의 지적처럼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 인생의 80%를 보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책 맨 뒷장에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도 인생의 좌우명은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명제들은 의외로 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는 추천사가 있듯이 간단명료하게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